안녕하세요. 윤석열이 명태균 국힘 공천 개입 파동과 관련 누구 공천주라는 얘기는 해본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면서도 누구 꼭 공천주라고 사실 얘기할 수도 있다고 하여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무슨 외압이 아니라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거에도 대통령이 얘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우긴 것인데요. 대통령 신분이든 당선자 신분이든 누구 공천주라고 말하는 순간 당 입장에선 외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윤석열은 7일 용화대에서의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취임식 전날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고 말한 데 대해 누구 공천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다. 전화 내용인지 텔레그램 통화를 녹음한 건지 모르겠지만 오랜만에 저한테 서운했을 것 같아 받았고 그래도 고생했다는 얘기 한마디 한 것 같다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석열은 공천 문제는 개입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따져봐야 된다며 자신이 공천 문제를 거론했다 하더라도 외압이 아닌 의견 개진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은 명태균과의 통화에서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거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당에서 말이 많다라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공천관리위원회에 김영선 좀 공천해주라고 압박을 가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윤석열이의 우기기에 대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짚은 내용이 있어 소개해봅니다. 박근혜는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 공천 개입 건으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요. 당시 박근혜 청와대는 당내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대구와 서울 강남에 공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예비 후보들의 성향과 인지도를 파악하기 위한 불법 여론조사를 국정원의 돈으로 실시했다는 것입니다. 또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을 통해 선거 전략 등을 수립하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관여했다는 것이죠. 당시 박근혜를 기소했던 건 윤석열이 수장으로 있던 서울중앙지검이었으며 공천 개입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이에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는데요. 당시 검찰은 대통령 권력을 남용해 지지 세력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려고 한 것은 여러 이해관계를 아울러 대한민국을 통합,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민주주의의 정신을 스스로 거부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는 공천 개입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당시 박근혜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도 당원이기 때문에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다면서도 비박 후보 배제와 친박 후보 다수 당선이라는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계획적, 능동적으로 실행한 것이라서 이것은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경선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유죄 증거로는 현기환의 행위에 대해 박근혜가 승인 및 공모했다는 점이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박근혜를 기소해 중형을 구형했던 윤석열 측에선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에 대해 공관위에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건 공직선거법상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있는 격입니다. 윤석열은 특정 후보를 공천주라고 공천관리위원회에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며 박근혜의 경우엔 자신과 가까운 후보가 공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사격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 전자가 후자보다 노골적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청와대 측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 사격한다고 해서 그가 경선에서 이긴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측에선 윤석열이가 대통령 신분이 아닌 당선인 신분이라 문제될 게 없다고도 우기고 있는데요. 박은정 의원은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 수사했던 하나의 사건을 들었습니다.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사례인데 은수미가 시장이 아닌 야인으로 있을 당시 렌터카 업체로부터 수백만 원의 편의 제공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시기는 은수미가 성남시장으로 취임하기 2년 전에 있던 일이고 성남시장 공천을 받기도 한참 전의 일입니다. 물론 후보로 공천받을 거란 보장이든 당선된다는 보장 전혀 없었죠. 검찰은 당시 은수미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이후 벌금 90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판결이 내려지면 당선 무효가 되는 만큼 나름 중한 사건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윤석열은 임기를 시작하기 불과 하루 전에 있던 일입니다. 또 윤석열은 명태균 측으로부터 3억 7천여만 원어치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을 공천해줬다는 파문에도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이에 박은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상 뇌물죄까지 적용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참 야인으로 있을 당시 일도 문제 삼아 기소하고 정치 생명을 끊으려 했던 게 윤석열인데 이런 행위는 대체 어느 정도로 죄를 물어야 할까요? 대통령직 당선 무효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윤석열의 이번 발언은 지 입으로 사실상 범죄를 시인한 것 아닙니까? 전국 대학 교수들이 잇따라 윤석열 탄핵과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중에 있습니다. 국립대 사립대를 가리지 않고 말입니다. 지난달 28일 가천대의 성명 이후 계속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충남대 교수 80명은 7일 시국선언문에서 윤석열 하야를 공개적으로 촉구하며 그 4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들은 우선 지난 2년여의 국정운영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듯이 현재 대한민국은 벼랑 끝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눈을 가리고 귀를 닫은 채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에 의존해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은 무도무능하고 아둔하고 위험하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자들이 무능한 대통령 머리 위에서 국정에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그런 진실은 더 많이 밝혀질 것인데 지금 절대 다수 국민은 이런 대통령 때문에 극심한 수치심과 자괴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둘째로 국민으로부터 심리적 탄핵을 받는 상태에 이르자 검찰 정권의 안위를 보장받기 위해서 북한과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오랜 기간 힘들게 다져온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키고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으로 대한민국을 끌고 들어가고 있다고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셋째로 2,000명 의사증원 정책 강행 이후 의료체계가 완전히 붕괴됐음도 짚었습니다. 여전히 등급실 뺑뺑이 사태는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설령 제시한 정책 방향이 맞더라도 그 추진 과정은 민주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고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라며 그 결과 시민들은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국민 건강권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꼴이라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넷째로 친재벌 정책에 의한 경제 파탄의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들은 국정운영의 전반적 방향에 근거한 경제정책의 세밀한 검토도 없이 재벌 감세, 초부자 감세를 추진했다며 그 결과 파탄난 재정을 메꾸기 위해 연구자 집단을 카르텔로 몰아세우고 국가연구개발 예산을 삭감했다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IMF 사태 때에도 없었던 이런 R&D 예산 삭감은 대한민국의 연구 생태계를 파괴하고 과학기술, 인문학과 경제의 미래를 파괴하는 만행기라며 문화예술계에 꼭 필요한 예산도 삭감해 문화예술의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한번 무너진 연구와 문화 생태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이런 무도무능하고 반민주적, 반인권적, 반서민적이고 위험한 정권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우리는 판단한다라며 윤석열의 즉각 하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남대 교수 107명도 지난 6일 시국선언문에서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극심한 고통 속에 하루하루 겨우 버티며 살아가고 있는데 정부는 이를 외면한 채 언론 장악 시도에만 혈안이 되어 반민주적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라며 굴종적 한미동맹 강화와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 발언은 국가의 주권을 내팽개치고 한반도를 전쟁의 도가니로 내몰고 있으며 일본에 대한 굴종적 외교 태도는 국익과 자주성을 무너뜨리며 국민들의 자존감마저 무참히 짓밟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남대 교수들은 게다가 최근에는 설마설마했던 국정농단의 실체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녹취 파일 공개로 만천하에 드러났다라며 임후 임기 절반이 지나기도 전에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의혹, 국회의원 선거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 등 대통령 후보 시기부터 취임 이후까지 대통령 윤석열과 대통령 부인 김건희, 명태균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은 차고 넘치며 자고 나면 새로운 핵폭탄급 국정농단 사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는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사건, 채 상병 사망 사건 윗선 개입 사건 등 자신과 부인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눈을 감은 채 공정과 상식을 팽개치고 있으며 정치검찰을 앞세워서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며 윤석열 즉각 탄핵 및 특검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인천대 교수 44명 역시 같은 날 시국선언에서 이 모든 의혹과 범죄적 행위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증거와 정황이 명백한데도 대통령은 물론 참모들까지 거짓말과 교원으로 끊임없이 진실을 왜곡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온 국민이 스트레스와 분노로 힘들어하는데 김건희 씨가 대한암협회 명예회장이라니 임계점을 향하는 국민적 분노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인천대 교수들은 D 정권은 출범 전부터 주술과 선거 사기꾼이 등장해 라스푸틴을 연상케 하더니라며 천공을 저격한 뒤 본격적으로 대통령 부부를 비롯한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 오직 자신의 재선과 권력 유지에만 혈안이 되어 지록이마로 국민을 속이는 주변의 십상시와 정치권 간신배,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찰 패거리가 국격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라고 일갈했습니다. 이들은 국가 미래를 위해 늘려도 모자란 연구개발 예산은 축소하면서 순방을 빙자한 대통령 부부 해외 나들이에는 혈세를 아낌없이 쏟아부었다라며 그러나 성과는 외교적 굴욕을 넘어 국제적 망신이었다. 어떻게 국격과 국가의 자존심이 이렇게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가라고 개탄했습니다. 이들은 탄핵은 긴 시간이 필요하고 정치사회적 비용도 너무 크다. 정치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이 회자하는데 앞으로도 1, 2년을 더 참으란 말인가라며 즉각 하야를 요구했습니다. 한양대 교수 51명도 지난 5일 시국선언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언제든 전쟁이 발발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풍전등화의 상황에 처해 있다라며 러시아의 중국, 북한은 물론 글로벌 사우스가 연대하면서 서방과 대립 전선을 형성하고 있고 중국의 2027년 대만 침공설과 북한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참전설까지 외신에 오르내리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한양대 교수들은 이 상황에서 강대국과 두 세력 사이에서 균형 외교를 하고 남북의 평화를 도모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를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길이자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책무다. 그럼에도 오히려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북한을 압박하고 자극함은 물론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등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있다라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전쟁이나 필적할 집단 공포를 조성하여 정권을 이어가려는 술책을 구사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한간에 떠돌고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이들은 현 경제 상황에 대해서도 초대형 위기 직전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졌다. 장기 침체임에도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고 현상이 나타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태에서 에너지 가격은 오르고 기업의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줄어드는 초대형 위기가 닥치고 있음에도 이 정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벌과 부자들에게 법인세, 상속세, 종부세 등 감세 정책의 선물 보따리를 안겨주는 반면 서민을 위한 복지 예산은 대폭 축소하여 9월 만에 대한민국을 부자천국 서민주옥으로 만들었다라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기태원 참사로 159명의 소중한 삶이 쓰러질 때 국가는 없었다. 윤석열 정부는 진상규명을 하기는커녕 진실을 은폐하고 책임자 처벌을 회피하였고 이는 오송 참사 등 다른 참사를 키우고 있다. 의료대란을 일으켜 수많은 중환자들이 진료나 수술 시간을 놓쳐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다라며 화물연대 파업 때 잘 드러났듯 이 정권은 노조 혐오를 노골적으로 표출하고 국가폭력과 행정력, 제도를 총동원하여 노동을 전방위적으로 탄압하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노동세권을 전면 부정하면서 주 69시간 노동 등 노동계약을 획책하고 노동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라고도 직격했습니다. 이들은 우리는 반민족 반민주 반노동 강성 신자유주의 검찰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지식인으로서 올바르게 실존하는 길이라 생각한다라며 윤석열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숙명여대 교수 56명도 시국선언을 통해 권하는 책임과 함께 주어지는 것이다. 이미 공정과 상식을 잃어버리고 국민 대다수로부터 불신임을 받는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없다라며 지난 70년 지난한 과정을 거쳐 어렵게 성취한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윤석열에게 3가지 사항을 촉구했는데요. 최혜병 김건희 종합특검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족에 대한 사죄 및 속조치,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 등을 촉구했습니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야하라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외대 교수 73명 역시 지난달 31일 시국선언문에서 검찰이 김건희의 디올백 수수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대해 검찰은 김건희 국선 로펌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어떻게 감당하려는 것인가라고 물은 바 있습니다. 그보다 앞서 지난달 28일 가천대 교수노조도 윤석열 정권은 말기 호스피스 단계에 들어갔다. 호스피스 기간이 얼마나 될지 암담한 실정으로 국민과 나라를 위해 처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7년 전처럼 권력의 불법 행위와 지시에 대한 시민 불복종 운동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또 부산 경남 지역 대학에서도 같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대개혁 지식네트워크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원동욱 동아대 교수는 6일 오마이뉴스에 캠퍼스별로 더는 이대로 지켜만 볼 수 없단 분위기라며 7일 대통령 기자회견이 끝나면 선언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에서는 부산대 동아대 동의대, 경남에서는 창원대 경상대 등의 교수들이 시국선언의 실명으로 이름을 올릴 계획이라 합니다. 여기에 명태균이 졸업한 대학인 창원대에서도 학생들의 시국선언 대자보가 약 10여 개나 붙었다고 하는데요.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선배님 부끄럽습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에선 박근혜를 기억하시느냐. 박근혜가 탄핵된 가장 큰 이유는 최순실의 꼭두각시처럼 휘둘리며 국민들을 기만했기 때문이다. 윤석열도 똑같지 않는가? 건희에게 국정 전반을 맡기고 명태균 한마디에 선거 공천에도 개입하는 등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명태균을 향해선 선배님은 정말 우리 학교의 수치이자 최악의 결과물이라며 대통령 김건희 명태균 모두를 심판합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밖에도 치솟는 물가에 병원을 가도 전공의가 없어 무한대기해야 하고 뉴스를 틀기만 하면 전쟁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온다라며 대통령은 전쟁을 불사하겠다, 선제타격하겠다, 스스로 나서 국민 목숨 볼모로 전쟁 도발한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무색할 정도로 안녕하지 못한 오늘이라며 윤석열 탄핵을 직접 거론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또 최근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에서 발행한 대한민국 100년 통사란 책에서 광주민주화운동을 국가에 유해한 반동 반역이었다라는 내용, 일제의 조선인 강제동원 역사가 담긴 사도광산 세계유산 등재 파동 그리고 독도를 일본에게 넘겨주려 한다는 파문까지 거론한 뒤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는 일에 함께 해달라고 촉구하는 대자보 글도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기태원 참사에 대한 윤석열 정권 대응을 거론하며 윤석열 퇴진을 원한다면 누구나 함께 대자보를 써달라고 촉구한 글도 있었습니다. 8년 전 박근혜 탄핵 당시에도 각 대학가에서 이런 열풍이 이어졌는데 다시금 역사는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일당을 몰아낸 뒤 부패한 기득권에 노란하지 않을 정권을 세워서 그때의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